안녕하세요. 배우 오현경입니다.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지는지 아시나요? 작년 남수단에선 부모를 잃고 망명하는 아이들이 하루 2,500명을 넘었습니다. 제인도 그중 하나인데요. 대체 제인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Save the Children, The Boys, 에피소드 2. 어쩌다 아기를 잃게 되었니?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제가 산파로 일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남자들이 거의 도망가거나 살해당하다 보니 제 기술은 점점 더 쓸모가 없어졌어요. 우리한텐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굶어 죽거나 군인들 손에 죽거나. 결혼할 때가 다 된 제 예쁜 딸들을 보면서 저는 맹세했어요. 절대 군인들이 딸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아마 제가 9살이나 10살 때 우리가 마을을 떠났을 거예요.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는데 전 그마저도 잃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미칠 지경이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엄마도 제가 아이까지 잃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아이가 아니에요. 아기예요. 먼저 남편이 살해당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던 날 밤에 민병대한테 발각됐어요. 남편 다음엔 제 가장 친한 친구를 죽였어요. 그것도 제 친구 집에서요. 석 달 배기 친구 아이까지 죽였어요. 그때 저는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삽을 들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다른 소년들하고 우물을 파는데 동원됐어요. 강바닥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버렸어요. 물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죠. 5시간 동안이나 소년 3명이 좋게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파야 겨우 물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있었어요. 팔다리는 점점 말라가는데 배는 부풀어 올랐어요. 엄마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았어요. 뱃속 아기는 자랐지만 엄마는 점점 더 말라갔어요. 엄마에게 제목까지 드시라고 했지만 엄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비명이 새나가지 않도록 조바심 치던 날 밤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자와도 싸울 수 있겠다고 느꼈죠. 우리는 아기 이름을 제인이라고 지었어요. 마을 사람 몇 명이랑 같이 국경을 넘기로 했어요. 거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캠프가 있었어요. 좋건 싫건 떠나야 했어요. 우리는 잠깐씩만 쉬며 빨리 움직였어요. 길거리 죽음들을 보니 우리가 전쟁터를 지나온 것 같았어요. 길가에 소년 2명과 여자 1명의 시체를 봤어요. 아이들은 포개져 있었고 여자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은 채 죽어 있었어요. 강 저편 마을에 공격이 있을 거란 소문이 돌자 엄마는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너무 늦기 전에 떠나야 했어요. 남은 콩을 옷에 넣고 우리는 떠났어요. 3일째 되는 날 밤 길 저쪽에 워터펌프가 보였어요. 마을에 가까이 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우르르 하는 괴성이 들리고 먼지 구름이 보였어요. 엄마는 멈춰서더니 저한테 제인을 맡겼어요. 엄마는 가브리엘, 너는 빠르고 꾀가 많지? 네가 나보다 더 잘 숨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도망쳐야 할 상황이 오면 네가 제인을 맡아 숨겨라. 너랑 같이 있는 게 제인한테 더 안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지 구름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기관총을 든 두 남자가 집차 앞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가, 잘 숨어. 엄마는 속삭였어요. 안전해지면 저기서 곧 만나. 엄마가 저한테 뽀뽀해주고 저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수만 번도 더 되새겨봤어요.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제가 한 일을 이해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제인을 내려놓은 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전 단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마 아기를 내려놨을 거예요. 분명히 아기를 숨겼어요.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나무 근처 덤불에 숨어 있었어요. 전 훌쩍이면서 쩔뚝쩔뚝 엄마한테 다가갔어요. 다친 짐승처럼요. 엄마가 절 안아줬던 게 기억나요. 여기로 오거라. 쉬, 괜찮아. 나를 보렴. 괜찮아. 상처가 깊지 않구나. 괜찮을 거야. 엄마, 그 군인들이 총질을 해댔어요.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괜찮아. 군인들은 갔어. 우리 착한 아들 일어날 수 있겠니? 좋아. 이리 오너라. 제인을 데리러 가자. 가브리엘, 제인은 어딨어? 제인은 어디 있는지 알지? 우리는 찾고 또 찾았어요. 강을 오가며 훑었어요. 모든 덤불, 나무 아래를 샅샅이 살폈어요. 그런데 아기를 찾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디를 더 찾아야 할지, 어디를 안 찾아봤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다 똑같이 보였어요. 저는 점점 더 무서웠고 혼란스러웠어요. 국경에 거의 다 도착해 우리는 강가에서 물을 깃고 몇 분만 쉬어가기로 했어요. 풀을 헤치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끝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만져졌어요. 저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조심스럽게 다시 다가갔어요. 나뭇잎 더미 사이로 뭔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발이었어요. 나뭇잎들을 걷어내자 꽃문지가 그려진 파란 천에 쌓인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아기를 안고 같이 피난 중인 동네 사람들한테 돌아갔어요. 이 작은 아기는 살아있었어요. 불가사의할 정도였어요. 난민 캠프에 도착해 신고할 때 우린 제인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거의 말을 잃고 있었어요. 제가 입학하고 곧 두 소녀가 학교에 왔는데 이름이 조이와 나디아였어요.
전 그 애들이 자기 얘기를 들려줄 때 주변에 모인 아이들 끝쪽에 있었어요. 캠프로 오는 길에 강가에서 천에 쌓인 아기를 나뭇잎 더미에서 발견했다고 했어요. 아기. 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애들은 아기한테 손가락으로 우유를 먹여 살렸다고 했어요. 아기를 캠프까지 데려와 의료시설로 데려갔다고요. 아기는 가족이 없어. 조이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아기야.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엄마, 아기가 살아있어요. 제인이 살아있어요. 아기를 찾았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그 애가 살아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봤어? 아니지. 학교에서 얘기만 들은 거잖아. 이제 받아들여야 해. 그 애는 없어. 그만해, 가브리엘. 더 나빠질 뿐이야. 그 애는 죽었다고. 네 여동생은 죽은 거야. 그날 밤 전 뜬 눈으로 샜어요. 동력이 밝아와 우리 오두막으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즈음 전 결심했어요. 그 애가 제인인지 알아야만 했어요. 집을 몰래 빠져나와 의료센터로 숨어 들어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붉은 꽃무늬가 그려진 구겨진 천이 있었고 그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기 손을 만지자 아기가 주먹을 펼치더니 숨결처럼 부드럽게 제 손가락을 쥐었어요. 그 애였어요. 제 여동생이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간호사 2명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침대 아래로 숨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캠프 밖으로 이송한다고 했어요. 여기보다 더 큰 의료센터로요. 아주 많이 아파. 여기 들 수 없어. 곧 앰뷸런스가 여기로 올 거야. 전 뭘 해야 할지 알았어요. 간호사가 떠나고 나자마자 전 아기를 감싼 천을 걷어쥐었어요. 붉은 꽃무늬가 거의 발에 없어져 있었어요. 조이와 나디아를 찾아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그 애가 너무 빨리 달려오는 바람에 저한테 부딪혀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 애는 천을 가슴에 꼭 안더니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 동생을 데려갈 거예요. 엄마한테 말해주세요. 지금 떠나야 해요. 자꾸 또 찾았는데 제 잘못이에요. 절대 동생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비로소 모든 걸 이해하게 됐어요. 아기 엄마인 로즈를 만나 이 일을 해결하기로 했죠. 로즈가 제인의 엄마라는 게 밝혀진 뒤에 구호요원들이 의료센터에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그들이 로즈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간 사이 우리는 가브리엘을 돌봤어요. 수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사라지고 가족이 헤어지는 이 캠프에서 아기 제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이에요. 가족을 꾸리며 사람들은 서로 화합해 갔어요. 슬픔에 젖어있던 부모들은 고아나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품에 안았어요. 아기들은 새로 태어났고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 또 재탄생했죠. 그럼에도 이 순간에도 우린 모두 간절히 빌어요. 제인처럼 기적이 일어나길,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찾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